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금요일에 채널A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옮겨서 같이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관계 파악이나 진상조사 차원이 아닌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찰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해 보입니다.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 결과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물증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라는 국가적 또 사회적인 중요한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이 사건, 검찰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전과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신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좋네요. 네,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7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앞에서 지금 회의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화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무겁지만 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라든지 또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좀 한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수사를 직접 또 한다고 하니 바짝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A 사건 우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그 전문을 읽어보고 그동안 또 취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의 사건이냐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제 추측인데요. 일단은 지금 의혹이 대상이 되고 있는 윤 총장의 측근이 모 검사장 통해서 내부 검찰 내부를 통해서 한 번쯤 좀 검증을 한 것 같아요. 네, 검증을 그래서 문제 될 거 없다는 확신은 본인이 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들 추가적 당선자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거의 이슈는 검찰 개혁이고 또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그 인사들도 있고요. 여기서 계속 이것을 질질 끌고 더군다나 고발이 들어온 마당에 이것을 대검 내부에서 이것을 설령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숨기는 것 같지. 그래서 아예 또 아까 법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얼마 전에 각을 세운 대립각을 세운 걸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는 상당히 또 시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수순을 보고가 아닌가? 저도 지금 동감인 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공식적인 대변인 멘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감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난 금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예고 문자가 옵니다. 조금 있다가 대검 대변인실에서 어떤 내용을 풀을 할 것이다. 그때 좀 이 사건에 관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령까지 걸어놓고 주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좀 뭐랄까요, 본인이 수사를 직접 지시를 해서 강하게 나가도 검찰 측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이 좀 선 것 같아요. 그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며칠 정도. 그렇죠. 이게 MBC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상당히 논란되지 않았을까?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감찰을 개최하겠다라는 또 얘기도 나왔었고 또 SNS에다 글도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며칠간이 있었는데 요 며칠 동안 그 내부에서 일단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검증해서 저도 지금 검찰은 이제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런 의혹이 왜 나왔을까? 그 의도는 뭘까? 그럼 거기에는 순수해 보이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지모 씨는 무슨 의도로 이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무슨 정의사로서 진실을 밝히려고 뭔가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또 그 배우에 되게 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분의 어떤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예.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동수 본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히게 된 얘기가 감찰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감찰 개시는 누구한테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동수 본부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이걸 이제 근거로 들었고요. 윤 총장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이거를 뒀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것이 밖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법제처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훈령이 사실은 그렇죠. 공개가 된 거죠. 이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검색하는데.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검찰이 또 법은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그러고 있으니 참 뭣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두 사람 말이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쪽 말이 다 맞고요. 근데 사실은 감찰 이 본부장을 그러니까 해석은 다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 훈령을 해석하는 기준 다 맞는데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 감찰 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로 영입을 해서 본부장을 둔 취지 이를 생각하면 예. 이 감찰 개시할 때 그 총장에게 감찰을 어떠한 사유로 개시한다고 정확히 보고하고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본부장에게 있다. 예.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 감찰위원회를 뭐 감찰본부장이 열 수 있냐 마냐 이건 되게 강론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감찰본부장의 취재 본부를 둔 외부 영입 인사에 둔 취재 독립성에 그렇죠. 근거로 한 거거든요. 이 예. 취재에 맞는 거지. 만약에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하겠습니다. 근데 총장이 감찰하지 마라 하게 되면 그냥 감찰본부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감찰본부장을 외부 인사 개방 인사로 영입한 취지가 몰각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양쪽 말이 다 맞긴 맞는데 굳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이 도입 취지까지 생각하면 감찰본부장은 감찰을 할 때 이 정확하게 총장에 대한 예우는 갖춰서 대면으로 정확한 어떤 혐의가 있어서 어떤 취지로 그 감찰하겠다 보고를 하고 예. 감찰을 개시하는 나중에 결과를 또 보고하고 예.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그 토의 취지에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의사를 밝혔죠. 그 부분을 두고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지요. 4월 15일 날 네. 총선 날. 저는 뭐 페이스북 봤는데요. 하여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 자체는 감찰본부장한테 독립성을 거기다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뭐 승인 받는 건 되게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은 그거는 그 감찰 개시의 승인은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인사를 데려와서 또 감찰이라는 또 특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맞는데 한동수 본부장이 그 총선 날 검찰 간부이 검사장급 이상인데 페이스북에다가 뭔가를 자기 의사를 쓴다는 건 좀 저는 매우 부적절하게 보는데요. 도대체는 저는 그분의 특성을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찰본부장이라는 위치는 그 검사장의 위치거든요. 검사장 직위에 있습니다. 네. 사실 검사장이면 얼마 전까지도 거의 차관급 대우에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네. 그 차관급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한테 부여된 어떤 권한과 책임하에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직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지. 예. 그 SNS에다가 그것도 굉장히 그 총선 전 되게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본인의 생각을 쓴다?
그냥 저는 이 자체로 그냥 감찰본부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라든가 유튜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통을 하고 예.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이게 맞거든요. 오히려 이런 SNS 안 하는 어떤 선출직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예.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런 뭐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그냥 본인의 소외도 아니고 이런 민감한 사안을 민감한 시기에 페이스북에 올린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영입 인사를 감찰본부장에 둔 것은 전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준 취지. 그 무게감을 본인이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냥 감찰을 개시하고, 예? 감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들이 안 움직였다고 또 뭐 이런 부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하소연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우는 목소리로 되게 뭐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를 SNS에 얘기하는 거는 그 지휘의 무게감, 그리고 예. 어떤 국민이 그 직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시가 되게 아쉽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뭐 이랬을까 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좀 야속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식 루트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공식 루트로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인 루트로 하게 되면 감찰본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그런데 이 공식적인 루트에서는 그것이 뭐 설명이 되지도 않고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SNS로 올려버리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힘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비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좀 아쉬운 게 약간 당연히 감찰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이 검찰 내부에서 싫어하는 자리일 겁니다. 이렇게 꺼리는 자리고 되게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검찰 내부에 검찰 선배도 아니고 사실은 또 외부에서 그 온 인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아마 본인이 그 매끄럽진 않겠죠. 예. 협조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의 지시를 받는 게 뭐 감찰과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몇몇 검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원칙대로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모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소환 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가정인데요. 예. 그러면 그럴대로 계속 일을 진행하고 하는 데까지 하는 게 맞죠. 그 민감한 시기에 SNS에 탁 올려버리면 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더욱더 그 중앙지검의 수사에 맡겨야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제로 해서 수사 결과에 강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는 비위가 일어나게 되면 비위가 확인되게 되면 감찰도 같이 이제 그럼 물론 하긴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검찰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하면은 본인이 또 어떤 큰 결심을 해서 그 자체로 감찰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총장에게 제출하고 근데 도저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만약에 그 과정이었고 결과물이었다면 그냥 직을 그만두고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죠.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그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페이스북에 달랑 하나 올리는 것보다. 뭐 또 한 부분장을 제가 만나게 되면 또 아주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송대가 있는지를 또 그분을 한번 꼭 비난하기보다는 평판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음모론 계속 나와요. 음모론. 뭐 윤석열 죽이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근데 이제 친정부 인사들 쳐내기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총선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친정부 인사 쳐내기냐 윤석열 죽이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음모론은 항상 있고 음모론만 듣다 보면은 또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의 한계는 뭐냐면 증거가 없습니다. 항상. 증거는 항상 없고 왜 그랬을까라는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사실은 뭐 일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지모 씨가 그 과거에 이제 여권의 인사들과 가까웠고
아까웠고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 말이 지모 씨 말이 사실이면은 이거는 검찰과 그 채널A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음모론으로 더 나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지검이 그 수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리고 MBC라든가 채널A도 이 수사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 수사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언론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 검찰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양쪽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녹취록도 지금 일부 전체 공개됐지만 그 수사 과정에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 수집해야 되니까 증거 제출하고 그 채널A 기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그 검사장도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겠죠 당연히. 그분도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지모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이철 대표도 전 대표도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건 수사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편지를 받은 당사자니까요. 가장 초기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녹음 파일이에요. 녹취록이야 그런데 녹음 파일, 녹취록을 만든 근거가 된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명해지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제 수사로 만약에 검찰이 취득하게 되면 그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채널A에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채널A보다는 MBC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MBC 없습니다. 거기 녹취록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만요? 그래서 MBC 쪽에서도 채널A 측에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걸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었죠. 녹음 파일은 반드시 취득해야지 녹취록만 갖고 왜냐면 녹취록이 그게 일정 부분 또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목소리라는 것은 이 문서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목소리 속에서 그 약간의 더 진실이 더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녹음 파일도 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밀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걸 맡게 됐는데 정진웅 부장검사 우선 서울중앙지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고 가장 화력이 막강하죠. 거기에 형사 1부 이런 데는 어떤 데입니까? 그만큼 수사 의지를 밝힌 거로 봐야겠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처음에 임명 당시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였다라는 논란도 있고 너무 친정부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신경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분도 굉장히 투명하고 중립성이 있는 훌륭한 검사장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기 총장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뭔가 또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형사 1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호거든요. 1호. 서울중앙지검의 1호고 서울중앙지검 1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유고시 또는 차장이 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건재순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차장들이 있긴 합니다만 부장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큰 형님격이고 명예훼손 사건을 거기서 또 맡고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로 배당이 되죠. 예전에 그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됐다가 다시 특수부로 가기도 하고 지금 특수부가 없어졌으니까 언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5부인가요? 6부인가요?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노련한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 다 몰아서 그리고 추후에도 또 고발 고소가 들어와도 이 부에 다 몰아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쓰나미가 저희 언론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 잘 되겠습니까? 수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사실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이 일단 고발 대상자가 국회의원 당선자고요. 예. 국회의원 당선자인 최강욱 당사자가 그 검찰 개혁에 굉장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가 만약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최강욱 당사자가 또 계속 뭔가 스피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 이거를 뭐 다른 사건처럼 뭐 다른 논란이 된 사건, 일부 논란이 된 사건, 정치적 민감한 사건은 좀 약간 들고 있는 경우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겠다. 이거는 더군다나 또 양쪽 언론사 유력 언론사들 아니겠습니까? MBC 채널이면. 예. 사건에 대한 수사 속보 그리고 자세한 해설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종합적인 정리와 또 통찰력 있는 어떤 분석은 우리 또 김한규 변호사님을 다시 모시고 수시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법설외전이었습니다.